블로그를 시작하고 싶은데 막상 글을 쓰려니 기능도 많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블로그에 글을 한 번도 안 써봤어도 괜찮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기능들만 잘 활용하셔도 블로그를 오래 운영한 분들의 글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예요. 블로그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따라만 해도 여러분의 글이 이전보다 훨씬 멋있어 보이게 될 테니 오늘 한번 차근차근 따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고수들도 매일 사용하는 기능, 꿀팁 같이 알려드릴게요. 먼저 네이버 글쓰기에 있는 기능들을 다 한 번씩 활용하실 수 있게 전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글을 직접 편집하는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먼저 화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네이버에 로그인해서 들어오시면 여기 블로그라는 게 보이시죠? 블로그를 클릭하고 내 블로그를 누르게 되시면 이 블로그에서 왼쪽 하단에 글쓰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쓰기를 눌러서 들어가셔도 되세요. 저는 바로 이 글쓰기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왼쪽 사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내 PC에 저장된 사진들이 나와요. 이렇게 사진을 넣을 수 있고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이 블로그에 올리고 싶으면요. 사진 들어가면 PC에 있는 사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마이박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마이박스로 옮기고 PC에 와서 마이박스를 클릭해서 여기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도 바로바로 이렇게 업로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마이박스는 일정한 용량이 지나면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무료로 핸드폰 사진을 블로그로 바로 올리고 싶으면 네이버 블로그 어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블로그 어플에 업로드를 하고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우리가 PC로 컴퓨터를 켜고 이렇게 저장 버튼 누른 거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모바일에서 올렸던 이 사진이 PC에서도 바로 같이 뜨게 돼요. 그렇게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블로그로 바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동영상인데요.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블로그 어플에서 바로 이제 업로드를 시켜서 저장을 눌러서 PC에서 그냥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PC에 있는 동영상이다. 동영상을 클릭해서 동영상 추가, 마이박스에 있는 동영상이다 하면 마이박스에 업로드해서 직접 마이박스에서 찾아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스티커입니다. 스티커를 보시면 되게 종류가 많아요. 이런 종류도 하나하나 보시고 무료로 많은 스티커를 제공하니까 써야 될 땐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일상 글이나 감정, 어떤 일기 이런 거 남길 때 쓰시고, 웬만한 정보성 글에는 저는 쓰지는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정보성 글은 신뢰를 바탕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용구, 구분선, 이거를 가장 많이 씁니다. 어떻게 활용을 해서 편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식백과에서 글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걸 조금 더 보기 수월하게 편집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적었고요. 그리고 이 초반부 첫 문단에서는 이 100일이라는 글을 쓰게 된 명분, 그리고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통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글을 쓰게 된 명분은 100일애가 유행한다는 소식, 뉴스를 봤어요. 혹은 건너 100일애에 걸릴 위험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사례가 될 수 있고요. 또 이 글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 100일애를 미리 예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이유를 먼저 서론 부분에 써줍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서론을 썼으면 저는 이제 구분선을 추가를 해줄게요. 구분선은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구분선을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나한테 맞는 구분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분선으로 할게요. 자, 이제 본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소제목 있죠. 정의, 원인, 증상, 진단, 검사, 이런 소제목들은 제가 인용구를 활용해서 좀 보기 수월하게 바꿔볼게요. 자, 여기까지 적었어요. 아까보다 훨씬 보기가 좀 수월하죠. 그리고 장소는 이제 어떤 맛집이나 이런 데 가면 내가 이런 데 다녀왔어요 하고 장소를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맥도날드를 한번 갔다고 해볼게요. 맥도날드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서울시청점을 갔어요. 그럼 옆에 추가가 보이시죠? 추가를 눌러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지도가 뜹니다. 이 지도의 모양도 변경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전체를 보이도록 해도 되고 조그맣게 보이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장소가 잘못됐어.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수정을 누르면 이북만두예요. 이북만두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커서 눌러서 추가. 기존에 있던 거는 삭제하면 이북만두로 바뀌어지죠. 왼쪽 누르면 이렇게 크게 다시 지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링크는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 홈으로 바로 연동하고 싶어요. 그럼 네이버 URL을 치시고 검색을 누르면 아래 이렇게 뜨죠. 이걸 확인하면 바로 링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로 넣어도 되고 아니면 아예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 위에 있는 이 URL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바로 뜹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URL 지우시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링크로 삽입해도 되고 그냥 URL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고 그리고 파일도 넣을 수가 있어요. 뭐 PDF 파일이나 워드 파일 이런 거 엑셀 파일도 이렇게 넣으면 넣어집니다. 일정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오늘 도서관 가는 일정이 있다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갈 거예요. 그러면 장소, 도서관 한번 써볼게요. 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 나오죠? 여기 추가해서 확인. 그리고 URL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URL 하면 이렇게 바로 도서관이라는 일정이 나옵니다. 이거 클릭하면 이 도서관 지도가 바로 뜰 수 있게 편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 일정은 우리가 보통 정보성 글을 쓰기 때문에 크게 활용은 하지 않아요. 자, 소스 코드 이거는 지금 필요 없는 내용이고요. 이제 표도 이제 표를 이렇게 추가하실 수 있는데 굳이 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표를 활용해서 좀 더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 좀 이따 제가 직접 어떻게 수정을 하는지 어떻게 글을 편집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수식도 크게 쓰지 않고 이 내돈내산은 내가 직접 이 네이버 페이로 뭔가 산 기록이 있을 때 이 내돈내산을 클릭해서 기록에 있는 걸 클릭하면 그걸로 바로 리뷰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직접 샀다는 증명이 필요할 때 이 내돈내산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진을 넣었는데 이 사진이 없을 때 여기서 제공하는 무료 사진을 쓸 수가 있거든요. 글감을 클릭해서 사진 누르시고 여기 이런 사진들 검색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책 사진이 필요하다. 책을 검색하면 책 사진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진은요, 웬만하면 사용을 하지 마시고 직접 찍은 사진 또는 만든 이미지를 넣으시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유사 이미지는 블로그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래도 몇 개 정도는 괜찮아요. 몇 개 정도는 필요하시면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옆에 대표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블로그 글 옆에 보이는 이 사진, 이게 대표 사진입니다. 대표 표시를 따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첫 번째 있는 사진이 대표 사진으로 지정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있는 이 사진을 대표로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따로 대표 사진이라고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감을 클릭해서 책, 영화, TV, 공연 전시, 음악, 쇼핑, 뉴스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이런 글감들을 활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 내가 마케팅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이런 책을 봤다고 이렇게 직접 넣어도 돼요. 이거를 넣으면 좋은 이유는 이 책을 판매하는 곳에서 리뷰로 이 블로그가 같이 달려요. 이 책을 보려 들어간 사람이 내 블로그의 리뷰까지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제 라이브러리에는 내가 넣은 이 사진들이 있고요. 또 내가 넣은 지도 주소가 라이브러리에 같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템플릿. 이 템플릿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요. 템플릿은 처음 글을 쓸 때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때 쓸 수가 있어요. 협찬 리뷰 글을 쓰려고 할 때 이런 템플릿에 맞춰서 리뷰를 작성을 하면 되죠. 사진이 여러 개가 됐을 때 이렇게 같이 옆으로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편집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처음에는 이런 템플릿에 맞춰서 이렇게 글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런 템플릿에 맞춰서 쓰려다 보니 저의 생각이나 글의 흐름까지 여기에 맞춰서 하려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쓰지 않고 아예 내 템플릿으로 내가 저장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부분 템플릿도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맞춰서 쓰려니까 뭔가 쓰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한두 개만 이렇게 부분 템플릿을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시작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부분 템플릿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 시작 부분 이렇게 부분 템플릿에 이런 디자인으로 내가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사진을 이렇게 맛깔나게 중간에 삽입을 하고 싶다 하면